박만수는 오늘도 두 그릇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아내의 것.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하고도 3달이 지났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벽식에 초침이 째깍거리며 오전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울 외곽 30년 된 아파트 15동 402호 거실. 한편에는 TV가 볼륨을 낮춘 채 뉴스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들어오는 싸이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만수에게는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영희야, 밥 먹자. 습관처럼 부르는 아내의 이름. 대답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혼자 상을 차리며 아내의 자리에 빈 그릇을 놓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솥, 시금치나물, 김치. 소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혼자 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반찬 간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세탁기 물이 새는 것을 며칠째 방치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상대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며느리 수진과 손자 민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었냐? 네, 먹고 왔어요. 아버지는 드세요. 저희는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준호 가족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행 가방 2개와 캐리어 하나가 현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로 다녀올 예정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재 여름방학 기념으로요. 그래, 좋겠구나. 만수는 혼자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선물 사올까요? 고맙다. 민재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나 재미있게 놀고 와라. 수진이 준호와 뭔가를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만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가면 어떨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불편해하실 거야. 걷기도 힘들어하시고. 수진의 다음 말이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만. 수진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눈짓으로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만수는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무심코 던진 말이었겠지만 만수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봐야겠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재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만수는 거실 중앙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내의 빈 의자, 째깍거리는 시계, 혼자 먹다 남은 밥그릇.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젊은 아내와 어린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그때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저녁 무렵 만수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검진 예약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병원을 다니는 일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혈압약과 허리 통증 주사, 정기검사까지.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이 혼자 해결하는 모든 것들. 밤이 되자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만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앉던 의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소리. 시간은 흐르는데 관계는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누구의 말로 정해지는 걸까? 이 질문은 앞으로 그의 모든 결정을 바꿔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거실로 나와 아내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영희와 함께 이 창으로 해돋이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최봉수 씨였습니다. 만수와 같은 또래로 아내를 먼저 보낸 처지도 비슷했습니다. 만수야, 산책 안 가나? 문을 열고 나온 만수의 얼굴을 보자 봉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커피나 한잔 하자. 두 사람은 아파트 상가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봉수는 만수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뭔 일 있어?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도 비슷한 소리 들어봤어. 아, 너도?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지. 마음이 먼저 끊긴 거야. 봉수의 말에 만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네 살림이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선 만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지금 시간 좀 있나? 죄송해요.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바쁘겠구나. 네, 그럼 이따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아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짧아진 걸까요? 예전에는 준호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 민재 학교 생활 같은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곤 했는데 오후에 만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첫 생일,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속의 자신은 젊고 활기찼습니다. 아내는 항상 웃고 있었고 준호는 아버지 품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뭐가 된 걸까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늙은 사람. 가끔 안부나 묻고 명절에나 찾아오는 관계. 만수는 앨범을 덮고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정리한 재산 목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아내가 남겨준 보험금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준호에게 갈 텐데. 그런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걸까요? 돈으로만 연결된 가족이라면 진짜 가족이 맞는 건가요? 저녁 무렵 만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어르신, 매물을 내놓으시려는 거예요? 네, 이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은 만수가 가져온 등기부등본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5억 2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처분하면요. 그럼 4억 8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인터넷으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본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찬찬히 읽어보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시내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손자 민재 교육기금으로 1억,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인출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호스피스 센터와 노인복지관에 기부할 돈도 따로 빼두고요. 은행 직원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본인 생활비는 월 지급식으로 받으시고 주거비도 별도로 확보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만수는 준비해온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가족 공동기금이라고 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만 사용할 수 있게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관계 회복이요. 정기적인 만남, 명절 초대, 그런 것들이 지켜질 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은행을 나선 만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내의 옷까지, 오래된 그릇들,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 저녁 무렵이 되자 거실이 상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만수는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물건은 생각보다 적구나. 그러고 보니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입을 옷 몇 벌, 기본적인 생활용품,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몇 가지 정도. 밤이 되어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낮에 전화 주셨잖아요. 아,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잘 놀고 왔어요. 민재가 할아버지 선물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맙구나.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 끝난 후에 알려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야, 괜찮다. 너희들 여행 재미있게 다녀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럼 주말에 한번 들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상자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돈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냥 주기만 했습니다. 요구하지도 경계를 그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가족이 되는 건 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대화가 될 것 같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민재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선물 사왔어요. 하지만 민재는 곧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자들이 곳곳에 쌓여 있고 가구들의 위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사 가세요? 뒤따라 들어온 준호와 수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준호가 상자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앉아있던 채로 대답했습니다. 정리 좀 했다. 정리요. 왜 갑자기? 수진이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아내의 옷가지들이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옷들도 버리시려고요. 기부할 거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병원에서 뭐라고 했나요? 아프지 않나. 만수는 차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준호 가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만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나 이 집 팔기로 했다. 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갑작스럽지 않다. 오래 생각했다. 만수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고, 이건 은행에서 받은 신탁 서류다. 수진이 서류를 들춰보더니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신탁이요? 재산을 미리 정리했다. 민재 교육비, 기부금, 내 생활비 다 나눠뒀다. 준호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 이런 결정을 하세요? 가족끼리 상의를. 가족, 만수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나? 네? 당연히 가족이죠. 지난주에 수진이가 한 말 기억하나? 순간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아버님 그건.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만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다. 나도 그때 깨달았다. 결연으로만 되는 게 가족이 아니라는 걸. 준호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여행이니까 우리끼리만. 그 돈은 가족의 미래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재대학 등록금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왜 갑자기?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묶인 가족이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소중한 분이니까. 소중하다면 왜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전화도 5분을 못 넘기고.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재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가족이에요. 연 날리기로 약속했잖아요. 만수의 딱딱한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저랑 약속한 게 많은데. 아이의 말에 어른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최봉수가 들어왔습니다. 만수야, 큰 소리가 들려서. 아, 가족들이 와 있구나. 봉수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겠니? 최삼촌. 아버지가 원한 건 유산이 아니라 같이 밥 먹는 시간이었다. 봉수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우리에서 아버님을 뺐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준호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소홀히 했습니다. 욕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만수는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산은 되돌리지 않는다.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다른 걸 원한다. 다른 것이요? 시간이다. 자녀다. 만수는 테이블 위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한 달에 2번 저녁을 같이 먹자. 명절에는 여기서 차례도 지내고 그건 민재와 한 약속들도 지키고 내 생일에도 와주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재산 문제는?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그 대신 이 약속들을 지키면 가족 공동기금을 쓸 수 있게 해뒀다.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야. 만수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준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저희가 가족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민재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만수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민재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창문 너머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끝은 희망적이었습니다. 봉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약속의 시간을 세는 소리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새로 이사한 원룸에서 첫 번째 저녁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둔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후 5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민재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준호와 수진이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아늑하네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부엌을 살펴보더니 봉지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할게요. 괜찮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제가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채 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민재와 함께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좋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에서 느꼈던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은 언제 날려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자. 약속이에요. 민재는 할아버지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만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1시간 후 작은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흰밥.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계란말이 맛있어요. 민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수진이가 잘했구나. 감사합니다.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오래 말 없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일어나려 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앉아 계세요. 도와줄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일어나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준비할까요? 집에서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럼 일요일 저녁에 오세요. 준비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가족들을 만수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가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민재가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만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만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만수는 준호네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아들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민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뭘 준비했나? 엄마가 갈비찜 했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준호가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준호가 상 차리는 걸 처음 보는구나. 요즘 배우고 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갈비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정성스럽게 해줘서 고맙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 이번에는 대화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새 집은 어떠세요? 좋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민재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앉아서 갈비를 떼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민재가 떼어준 거니까 더 맛있겠다.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민재가 웃을 때마다 어른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는 어디서 만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만수가 먼저 다음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자.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4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만수는 민재와 함께 공원에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연날리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연이 높이 올라가요. 민재가 손뼉을 쳤습니다. 하늘 높이 연이 떠올랐습니다. 만수는 손자와 함께 연주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해요. 민재가 할아버지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재 손도 따뜻하다. 두 사람은 연주를 함께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연이 흔들렸지만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진짜 가족 맞죠? 당연하지. 민재야,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죠? 물론이다. 민재가 활짝 웃었습니다. 만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준호와 수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도 공원으로 온 것입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수진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연 봐요. 민재가 부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가 만수 옆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기회를 주셔서요.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요.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오겠습니다, 아버님. 시간을 먼저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네 사람은 함께 연을 바라봤습니다. 연은 여전히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공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만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연은 어떻게 해요? 내일 또 날리자. 약속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만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만든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과 관심 그리고 진심. 이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만수는 작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빈 의자는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올 손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된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이제 한 달에 2번 가족과 만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첫째 주 일요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셋째 주 토요일에는 준호네 집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어디서 보낼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호네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추석에 뭐 할까요? 민재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이제 손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도 날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 벌써 기대돼요. 민재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추석 당일 만수는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을 위해 과일도 사고 꽃도 준비했습니다. 아내 영희가 좋아했던 국화꽃이었습니다. 준호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차례상이 절반 정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수고가 많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수진의 말에는 예전과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례상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뭘 좋아하셨죠? 배를 제일 좋아했지. 그럼 배를 앞쪽에 놓을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차례를 지낸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송편을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너처럼 웃음이 많았지. 저랑 닮았나요? 많이 닮았다. 눈웃음이 똑같아.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아내가 손자를 보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내가 했어요. 아, 너가. 배우고 있거든요. 준호가 부엌에서 가져온 건 간단한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을 보니 조금 짰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만수의 말에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처음 만든 건데.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연습해요. 아버님한테 해드리려고. 만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요리를 배우고 있다니.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준호네 집에서 잤습니다. 객실에 누워서 복도 넘어 들리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내일 할아버지랑 뭐 할까요? 공원에 가서 연 날리자고 하셨지. 엄마도 같이 가요? 물론이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만수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자신이 내일 계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네 사람은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연을 날리는 동안 준호와 수지는 돗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더 높이 올려요. 그래, 더 높이 올라가라.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만수는 손자와 함께 연줄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연과 같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려 하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리 보내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바람에 맡기며 함께 흔들려야 하는 것. 아버지, 준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배우고 있다. 네? 가족이 되는 법을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배우려니까 쉽지 않더라. 준호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두 사람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모두 잘하면 된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연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만수는 혼자 차린 저녁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만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에 또 만날 예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수진아. 이제는 수진아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화요일에 시간 되세요. 민재 학예회가 있어서요. 학예회? 민재가 할아버지도 꼭 오셨으면 한다고 해서요. 만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 가야지. 감사합니다. 그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달력을 봤습니다. 화요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요즘 달력에는 가족과의 약속을 표시한 동그라미가 많이 늘었습니다. 화요일 학예회 날 만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체육관에서 민재의 발표를 보는 동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민재가 뛰어와서 물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정말요? 정말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요즘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 네. 친구들한테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야기해요. 만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자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민재 학예회를 보았다. 아이가 무대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준호와 수진도 기뻐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다. 다음 주에는 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만수는 며느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정성스러운 것으로 생일 저녁 준호네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한다. 만수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수진이 포장을 뜯어보니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울어? 그냥 감사해서요. 아버님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만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진작부터 가족이었다. 다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지. 그날 저녁 케이크를 먹으며 네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님도 같이 가실 수 있는 곳으로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같이. 당연하죠. 가족이니까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다 보러 가요. 민재가 손뼉을 쳤습니다. 바다. 만수는 오랫동안 바다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게 언제였을까요? 좋겠다. 그럼 정말 같이 가실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영희야,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다.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다 해결됐어. 준호도 민재도 잘 크고 있고, 수진이도 좋은 며느리가 됐다. 이제 걱정하지 마. 집에 도착해서 만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따뜻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또 누군가 이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만수는 아내가 앉던 의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자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10시를 알렸습니다. 만수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준호에게서 안부 전화가 올 것이고 저녁에는 민재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전화를 걸 것입니다. 가족은 더 가까이 붙는 일이 아니라 멀어지지 않을 거리를 함께 찾는 일이구나. 만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지만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지만 그 흐름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만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일상을 꿈꾸며